네, 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4.10 총선으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나는 특집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선에 성공한 금정구 백종원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선거 기간 자주 만나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네. 당선 이후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네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지역을 돌며 당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단순한 그런 인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 백종원이 금정구의 대변인이자 또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무엇을 해내겠다 하는 그런 인지도 함께 설명드리고 그런 의미 있는 시간과 보람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을 만났을 걸로 압니다. 근데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줬다. 그러니까 더더욱 열심히 하라. 네네.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지를 많이 생각하고 네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 특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만은 침례병원의 정상화라든지 또 금샘로 개통이라든지 네네. 또 KTX 정차역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일들을 좀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힘 있는 여당 재선 노릇 역할 네. 그리고 중앙에서도 좀 역할을 찾아서 네네. 앞으로 금정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백종원이라는 재선 의원을 네네. 우리가 잘 뽑았다는 생각을 꼭 할 수 있도록 네네. 명심하고 네네. 열심히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셨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4년 후에 지역 주민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4.10 총선을 통해 이제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당선 소감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선거운동 기간 금정 구민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큰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또 중단 없는 금정 발전과 금정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백종원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비전을 금정 구민께서 인정해 주신 덕분에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주민들께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보내주신 비판을 겸허하게 경청하여서 상생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깨가 더 무거워지셨습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부울경 광역철도 추진 및 KTX 정차역 신설로 우리 금정구의 교통 인프라를 또 혁신하고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침례병원 정상화 그리고 금샘로 개통 등을 꼭 마무리해보고 싶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 KTX를 이용하면 부산역에 도착하고 그게 또 금정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면 1시간가량 소요되거든요. 그 KTX 정차역 신설이 좀 꼭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산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 성적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성찰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의원께서 생각하는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출마한 지 2년이 지났고 또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평가하는 부분이 더 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나 2조 심판이라는 메시지보다는 우리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같은 먹고 사는 민생 문제에 대한 대비를 더 했어야 했는데 아마 조금 미흡했던 것이 이번 총선 결과로 나타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 같은 이슈로 국제 정세가 불안했고 또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의 경제 회복이 더뎌지며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지 않아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리며 정부 여당의 그도 거대 여당과 달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메시지를 보다 촘촘하게
준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또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게 아직 3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국민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재창당 수준에 준하는 과감한 혁신을 이뤄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저부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모든 선거가 그렇겠지만 이번 총선 역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막말 논란도 잦았는데 당선 이후 여기에 이제 그 재연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어떤 심정이었는지 듣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민주당을 비롯해서 거대 야당에 호소한다. 그리고 부디 비판을 멈추고 민생 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정부 여당과 발을 맞춰 가길 바란다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은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의 극명한 대결이나 또 지역 갈등, 범죄 혐의가 있는 당선인들과 막말을 이삼던 후보들이 생환했습니다. 정책의 옳고 그름보다 누가 더 부적절한가에 치중하다 보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진행하며 오로지 민생 해결을 위해 거국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셨고 지난 9일에는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하시면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궁금해하고 또 듣고 싶은 말씀을 전달하시는 등 국정 기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야당도 반대만 위한 반대보다는 더 열린 자세로 정부 여당과 소통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4월 말 국민의힘 부산 당선인들과 회동이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 전체 현황과에 대해서 협력하고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논의됐습니까? 네, 21대 회기 내에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과 산업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 두 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우리 부산 당선인 모두가 공동으로 재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22대 총선을 거치면 부산의 역할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21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과 산업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로 회동을 가졌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된다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더 부산 당선인 공동으로 재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네. 앞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산업법 통과 이야기하셨는데 이 두 법이 통과된다면 금정구유 지역 발전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먼저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의 경우 같으면 특별법 제정법을 통해서 또 특히 사람과 자본 또 기업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하는 국제 거점 도시를 아마 부산에 조성하면 우리 금정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또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법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은의 부산 이전으로 2045년까지 비수도권에 125조 1천억 원이 투자되고 300조 7천억 원의 전국적 생산 유발 효과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또 특히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신 부산 북구 갑의 전재수 국회의원께서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두 법안의 통과에 힘을 모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금정구를 비롯한 부산 전체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정구는 교통 인프라 수요가 많고
당선인도 이제 그 선거운동 기간 이런 공약들을 많이 내건 바 있습니다. 어떤 공약이 있었는지, 그럼 또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성해 나갈 계획인지. 네, 먼저 부울경 광역철도 추진입니다. 교통 인프라를 또 혁신하려고 합니다. 부울경 광역철도망은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대도시권 광역 교통시획 계획 등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올해 6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는 대로 2025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동 공약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실과 협업하여 문제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칭 KTX 금정 양산역은 또 부산시 금정구청과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증해보고 가장 적합한 곳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네, 앞서 이야기했지만 동부산권 주민들의 이제 교통 편의를 위해서라도 꼭 KTX 정차역 신설이 시급하고 또 꼭 반드시 이루어지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총선 당시 이제 그 어떤 선거구를 막론하고 어떤 후보를 막론하고 인구 감소 대응하는 공약이 많았습니다. 당선인 역시 이와 관련된 공약으로 교육과 복지에 집중한 걸로 아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구 감소 대응에서 이제 우리 정부는 돌봄과 교육을 우리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안심하시고 아이를 맡기시고 아이들은 안전한 곳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놀 수 있는 늘봄 학교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나 돌봄 서비스를 돕고 또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형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산교육청과 협업하여 금정구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글로벌 역량을 키워주는 글로벌 에듀 아카데미 센터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네, 그 서울 강남의 예를 들어보자면 교육 인프라를 통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활성화됐는데 금정구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해서 도시 활성화가 좀 조속히 이루어지길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21대 국회에서 이제 금정구의 가장 큰 현안 하나가 아쉽게 미완성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개원할 22대 국회에서는 침례병원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네, 물론 꼭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침례병원 정상화 안건은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근데 건정심이라고 합니다만은 보고되었고 현재는 통상적인 논의 절차인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현재 의료 파업으로 절차가 잠시 연기된 상태입니다만은 22대 국회에서 확실히 매듭 짓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그 침례병원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상임위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셨습니다. 22대에서는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침례병원 정상화 마무리를 위해서 또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 21대에 이어서 이제 20대 역시 이제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이유라든지 자세하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획 4대 과제 중 하나인 지역의료 강화와 부산 금정구민의 오랜 염원인 침례병원 정상화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부산 시민들의 생명을 책임져왔던 침례병원은 2017년에 경영난으로 폐업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재 금정구는 일종의 의료 소외지역으로 전락하여 금정구민의 생사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없는
실정이라 이를 반드시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안건은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본 위원회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22대 국회에서 꼭 그 결실을 이루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형국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야당과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대 야당과 협치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9일 진행됐던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와 또 기자회견에서 보듯이 협치라는 게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번 총선 결과를 보시면 국민께서 200석 개헌 저지선을 지켜주시며 온전히 야당의 권력을 넘기시지는 않았습니다. 여야가 서로 상생하고 협의해서 민생을 더 잘 챙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야당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와 함께 혼연일체 자세로 야당과 진정성 있게 대화하며 협치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네, 반드시 협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협치를 통해서 좋은 정책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초선인 21대 국회 의정활동과 22대 의정활동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해야 할 것, 그리고 차별화할 것을 꼽는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21대 국회에 이어서 또 22대 국회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좀 정제된 발언과 또 침착한 태도로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배정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아 여야 간 주요 정책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게 될 22대 국회 각오와 포부 부탁드립니다. 네, 저를 선택해 주신 금정구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실망스럽다고 느끼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종원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 주셨고 또 믿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저를 선택해 주지 않은 금정구 주민들께 그래도 백종원이 당선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금정구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처럼 22대 국회에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주셔서 다양한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024년 5월 30일에 개원해 2028년 5월 29일에 폐원하며 22대 국회의원 역시 임기를 함께하게 되는데요. 이번 국회에 거는 기대와 우려가 큰 만큼 부산 시민의 바람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말과 행동, 공약과 약속에 투사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금정구 백종원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